네. 이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전 안전활동.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행사 전에 안전활동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전에 라는 말보다는 이제 미리 취약 지역에 최소한의 병력들을 배치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 최소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근접 경호 할 때에도 기동하면서 경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점검과 선발 경호 때는 최대한을 배치해서 이제 안전 유지를 하도록 해라. 안전 점검하고 유지하도록 해라. 다만 행사 하루 전에는 최소한의 병력들을 배치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들을 배치해서 안전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원들은 신분증을 폐용하고요. 출입자는 연명부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비표로 교환한다. 행사장의 통로는 단일 통로를 사용한다. 다른 입구는 폐쇄해라. 다만 행사 도중에는 지연 참석자한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행사 전이니까. 야외 행사장에는 통로를 단일화할 수 있는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라. 또 지그재그 형식, 일자 형식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위에 기도자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병력들을 배치해라. 문용 금속 탐지기, 메탈 디텍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이를 통과하여 행사장에 진입시키도록 한다. 이거는 뭐 출입문에 보통 설치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적, 물적, 지리적 위의 요소의 배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위의 요소의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비표가 나오는데, 이 비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배지 등 산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적 위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문제 지문을 처음 보면은. 근데 읽다 보면은 비표를 통해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인적 위의 요소의 배제구나. 비표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가지고 오고 신분을 확인해서 해당 물건과 이제 비표를 교체하여야겠죠. 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이제 사전에 행사장 지역이나 아니면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인사, 행사장 종사자, 숙소가 마련된 경우에는 투숙자까지 해서 행사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서 신원조사를 마쳐라. 비표의 운용. 비표는 제작할 때부터 보안에 신경 써야 하고요. 분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보고하고 전체 비표를 무효화해서 새로운 비표를 해당자 전원에게 지급해라. 새로운 비표로 써라. 비표의 종류는 적을수록 식별하기가 좋겠죠. 식별하기. 하지만 VIP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나눠지긴 해야 한다. 비표를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하면 식별 및 통제가 용이하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에 더 올라간다, 보안이 좋아진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 넣고 이 사람들은 여기 넣고 했으니까 뭐 섞여 있으면은 이제 조금 의심을 해야겠죠. 해당 사람 눈에 띄니까. 비표는 원거리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양과 색상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 경호 근무자의 경호 안전활동 시에도 비표를 운용. 또 행사장 근무자의 비표는 근무 관련 경호 배치 전, 자 이거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근무 관련 경호 배치 전 교양 시작 후 지급한다. 행사장 근무자, 이 경호 근무자가 아니라 행사장 근무자예요. 행사장 근무자의 비표, 근무 관련 경호 배치 전에 교양 시작 후에 지급하며 행사 참석자에게도 행사 당일 배포하여야 한다. 행사 당일에. 행사 참석자들이 오기 전에 행사 근무자들이 배치될 텐데, 이게 행사 참석자들이 오니까 근무 관련 경호 배치하기 전에 뭐 오늘 일정은 어떠하고 타임테이블렛은 어떠합니다 이렇게 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표를 줘라. 이거 보통 스태프 활동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텐데, 이게 행사장에 사전에 기획했던 인원이 아니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스태프가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렇게 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할 거예요. 자 여기 스태프 사원증 목에 매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걸 연관시켜서 기억하면 좀 좋겠죠. 지리적 취약 요소의 배제. 이건 특별호구 조사. 특별호구 조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을 조사해라. 뭐 어떠한 사람이 어디에 살고 위험한 건물에는 몇 명이 살더라. 아니면 저 높은 건물에는 이런 게 옥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출입 통제가 식별이 좀 난처하더라. 이상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 이런 걸 살펴봐라. 위해 광고물 일제 정비. 이거는 이게 물적 위해 요소가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해 광고물도 또 광고물이잖아요. 그죠? 위해 광고물이 뭐예요? 이러면은 뭐 가령 VIP, 뭐 해당 의원이라든지 의장, 뭐 물러나라. 아니면 의장, 의원, 뭐 시장, 구청장 물러나라. 우리는 뭐 이런 반대한다. 이렇게 뭐 지역인들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해당 사물을 걸어놨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위해 광고물, 불법 광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오냐, 넓고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 위해로운 사물, 인위적 사물, 인위적 뭐 지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관시켜서 외웠어요. 물론 이거 자체가 광고물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물적과 좀 헷갈리지 않는다 하고요. 이거 행사장에 바로 직시되는 감재 고지 등 지속적인 수색과 관찰을 한다. 물적 위요소는 총기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나오거든요. 그럼 음식물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근접 경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경호원들이 어떻게 살피는 게 좋냐면은 뭐 농사 짓는 순간까지 이런 건 아니고요. 재료를 구매해서 이제 뭐 행사장으로 가져와서 요리를 시작하고, 요리원에 대한, 요리하는 조리사에 대한 신원도 조회하고, 그 사람이 허튼 행동을 하지 않는가, 독극물을 넣지 않는가도 잘 살펴보고요. 이렇게 해서 요리가 만들어졌다, 가져가세요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거가 그 음식이 이제 경호 대상자의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고 완벽하게 소화가 되는 몇 시간 후까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거 살피는 것 자체가 음식물에 대한 독극물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물적 위해 요소의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안전 조치 활동과 안전 검측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나뉘어서 한번 설명이 나와요. 이건 안전 조치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구나. 안전 검측은 전 검측, 점검과 검측은 비슷하게 해서 제거하거나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 검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검측과 특별 검측이 있는데, 정밀 검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검측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호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검측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전문인으로 하는 정밀 검측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안전 검측의 원칙은 타 업무보다 우선해서 실시하고 예외를 불허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전 경호를 통해서 안전 검측을 실시해야 하고, 선발 개념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인원 및 장소를 최대한 지원받고요. 경호 대상자 입장이 아니라 적의 입장, 내가 적이라면은 이러이러한 곳에 설치를 하였겠다 이러한 느낌으로 하시고요. 이 점검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밖에서 안으로. 다시 한번,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안에, 밖에서 안으로, 체계적으로. 이거 헷갈릴 거거든요. 시험 문제 무조건 두세 문제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 박 과장 아래, 박 과장 아래, 뭐 박과좌 아래, 내가 박 과장보다 아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앞에 걸 하나씩 딴 거죠. 박, 가, 좌, 아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박, 과자, 아래.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유명한 테러 사건들 보면은, 특히 버마 사안인가요? 아웅산인가요? 버마에 있는 아웅산,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보면은 천장에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폭발물이 천장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아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또 영화에서 보면은 밑에가 터지는 것보다 또 위에가 터지는 게 많죠. 그래서 위에가 좀 폭발물이 있겠구나, 위에서 아래로 점검을 해야겠네, 위에서 머리부터 맞으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거 두 문 따서 박과장 아래, 박과장 아래 이렇게 외우셔버리면 되겠습니다. 또 양측면, 통로보다는 양측면, 그리고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중첩, 의심되는 곳을 반복해서 점검해라. 점검 시에는 점검구역이 중첩될 수 있도록 하여라. 장비를 이용하되 오감은 배제한다, 이런 거 틀린 거고요.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라. 또 장비뿐만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는 걸 또 육감 경우, 식스센스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을 먼저 실시하고요. 움직이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자, 이거 나중에 가면은 밑에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검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아래층에서부터 위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과장 아래 이렇게 보시고요. 공식 행사에서는 반드시 검측을 하고요. 비공식 행사에서는 비노출 검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공식 행사에서는 무조건 해라. 왜? 일정이 노출됐으니까, 더 위험하니까. 전자제품은 분해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배치한다, 이런 건 틀린 말입니다. 현장에서 제거한다, 제거. 뜯어서 확인해봐라. 검측 인원은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해서 중복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검측의 대상은 외부, 내부, 공중지역, 연도 다 실시한다. 외내 공연 구분해서 다 실시한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요. 보일러실이나 전기실도 통제구역이지만 검측이 필요하다. 정밀 검측 기법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꽉 채워진 비품의 경우 전부권을 확인하고요. 검측이 요구되는 벽, 천장, 마루 등의 반대편도 점검해라. 상하, 좌우의 방은 반드시 점검해라. 자, 시계 방향으로 체계적인 검측을 실시한다. 시계 방향, 반시계가 아닙니다. 좌에서 우로 가니까 당연히 시계 방향 느낌이 있겠죠.
가구의 문과 서랍은 열어보고 비밀 공간이나 상단, 바닥 및 뒷부분을 점검한다.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는 이제 전문가가 기술적 분야로 해서 직접 안전 조치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다 필요한 말들이고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말들이라서 이것도 좀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케 하는 고의적 표시를 확인하고 표면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중점적으로 검측한다. 이게 상징이죠, 상징. 뭐 해당 행사장에 있는 행사장이 뭐 동상을 건축하는 기념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건축이 폭발될 그 동상 주변에 가서 사진 찍거나 이럴 때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중점적으로 검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거 잠깐만요. 건물 외부 검측은 승하차 지점 및 건물 외벽으로부터 확산하며 실시해라. 건물 내측은 그러니까 행사가 실시되는 곳이 건물이라면은 건물 전체가 행사장이다. 이렇게 보라는 게 있었죠. 그럼 행사장부터 서서히 나가는 식으로 확인을 해라. 행사장부터. 순서는 바닥, 눈높이, 천장 내부 순으로 실시한다. 지문으로 나왔었죠. 바닥, 눈높이, 천장 내부 순으로 실시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이 있어요. 어디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더러운 곳을 살펴보는 게 낫겠죠. 거기가 뭔가 숨길 것이 많으니까. 차량, 경호 대상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지원 차량이나 주변의 일반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시에는 운전사의 입회하에 운전사가 들어와야 한다. 또 무선 원격 시동 장치를 통해서 시동을 걸도록 한다.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시동 딱 거는 순간 차가 폭발하죠. 그래서 무선 원격 시동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라. 트렁크를 열 때에는 5cm 이상 열지 않도록 하며 후드 전체에 걸쳐 틈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와이어 인디케이션 핀 기법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트렁크를 다 열면은 무언가 트렁크 천장에 붙어있던 끈이 당겨지면서 폭발이 실시가 되겠죠. 그럼 끈이 당겨져서 끊어지지 않도록 살짝 열어서 이 와이어 인디케이션 핀을 하나 넣어서 후드 전체를 싹 둘러봅니다. 그러면 핀이 약한 핀이어야겠죠. 약한 핀이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열면 안 되겠죠. 네, 그러한 설명을 해드리고, 경호 대상자 차량은 스틸의 시각적인 효과를 할 경우에는 돋보이겠죠. 경호 대상자 차량은 나중에 차량 경호 파트로 가시면은 경호 지원 차량과 비슷하게 검정색 큰 세단을 사용해서 좀 헷갈리도록 위에 기도자들이 덮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휠캡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고요. 나머지는 당연한 말이고, 이거 한번 공항 및 부두 볼게요. 항공기를 안전한 지역, 배도 안전한 지역으로, 그 자리가 아니라 안전지역으로 견인한 다음에 외내 하에서 상, 밖과 아래랑 똑같죠. 밖에서 아래, 밖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밖과 아래 이렇게 외우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식, 뭐 식중독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거, 수질 검사나 전염병 예방 이런 거 다 포함되는구나. 경호 대상자한테 제공되는 음식이 구매하는 순간부터 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검식 활동할 때는 조리 담당 종사자의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요. 요리하는 행사 당일에도 조리사의 동향을 감시합니다. 경호원들이. 그리고 또 각종 물품은 열탕 소독, 뜨거운 물에 소독하고 조리자들에 대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미리 제외해라. 자, 폭발물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학에서는 폭발물을 이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차는 엄격히 통제해야 되겠고요. 차량 주차할 때는 차량이 또 폭발물 설치될 수도 있으니까 건물로부터 100m 정도 이격되는 곳에 하여야 한다. 또 채광장 환기구는 막혀 있어야 한다. 이게 막혀 있는다는 게 완벽하게 막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폭발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환기구만, 위험한 환기구만 그렇겠죠.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없는 뭐 가령 뭐 100층 빌딩인데 뭐 100층 맨 위에 있는 환기구, 이거는 옥상으로 가는 길목을 한 80층에서만 막아버려도 못 들어가겠죠. 네, 이러한 거 좀 예의로 하시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환기구, 절대적인 건 아니다. 환기구, 왜냐하면 이 이미지 자체가 환기구 채광창은 막혀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열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폭발물이 들어갈 만한 거는 닫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자, IED 이거 한 2016년도쯤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조 폭발물을 IED라 하거든요. 일회성 폭발물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보통 플라스틱 물통 같은 거를 가져가서 안에 원액 담고 이제 뭐 일정 여건이 되면 터지게끔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정하고요. 아이디의 특성상 불안정합니다. 금속 케이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케이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이제 금속 탐지기가 적발하기 힘들겠죠. 왜? 플라스틱이나 액체 폭약을 사용하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비상대책. 이거는 대피 계획과 대응 계획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문제로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응과 대피의 차이는, 대피는 도망치는 거, 대응은 막아내는 거.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은 내가 불을 끄거나 도망갈 거 같이 짜야겠죠. 정전이 나면은 불을 어떻게 발전기를 돌릴 것인가, 이런 게 대응 계획이고요. 대피는 비상통로 대피로, 대피소, 비상대기 차량, 예비도로, 이런 거에서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야별 업무 담당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법령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경호학 쪽에서 행사를 하면은 그 담당을 나눠요. 근데 이게 보통 경호학 책에서는 10페이지 분량으로 나누는데 제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구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서는 안전대책 담당, 작전 담당, 출입 통제 담당, 승하차 정문 담당, 차량 담당, 행정 담당, 보도 담당. 읽어보니까 몇 개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작전 담당은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고, 안전대책 담당은 안전한 사람일 것 같고, 여기 보면 출입 통제 담당과 승하차 정문 뭐야? 이것도 출입 통제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게 출입 통제랑 정문이 좀 헷갈리겠구나 하시고, 나머지는 이름에서 다 따올 수 있습니다. 쭉 볼게요. 안전대책 담당은 안전 관련된 걸 싹 다 해요. 싹 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상 및 일반 예비대 운용 방법, 무언가 작전을 짜야 할 것 같은 단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예비대, 우리 옛날에 군대 하시다 보면은 뭐 비상대책, 아니면은 뭐 오대기 운용 계획, 이런 거 보시면은 예비 인원들 막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작전 담당에서 해야 되지 않나? 작전 통제관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시고 안전대책이 하고요. 비상대책 체제를 구축해서 시간을 어떻게 짤 건가, 타임 태블릿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작전 담당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사용 계획이 들어갔다고 해서 출입 통제 담당으로 가시면은 시차별 입장 계획 있죠. 10시부터 뭐 9시까지는 VVIP, 뭐 9시부터 8시까지는 뭐 그냥 행사 참석자만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타임 태블릿을 나누는 거, 출입 통제에 따른 시차별 입장 계획을 나누는 거는 출입 통제 담당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 출입할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필요하고, 통상 한 명당 뭐 3에서 4초 정도의 검색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100명 정도는 뭐 10분 안에 쳐내고, 20분 안에 쳐내고, 뭐 이런 것도 나누는 것도 출입 통제 담당에서 하도록 한다. 쭉 보도록 할게요. 또 헷갈릴 만한 게, 나머지는 조금 비상 대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나머지는 안전 담당이라는 느낌이 확 오고요. 작전 담당은 보시면은 뭐 작전 구역별 특성에 맞는 인원 운용 계획, 통합 세부 계획서 작성, 이것까지도 다 작전 담당 거구나. 출입 통제 담당을 보시면 헷갈릴 만한 게, 주차장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승하차 차량 관련된 거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랑 좀 다르고요. 행사 참석 대상 및 성격 분석, 이거는 뭐 작전 담당이 해야 되는 총괄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구분 짓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출입 통제 담당에서 보는 거고요. 중간 집결지 운용과 상주자 및 민원인 대책도 보는구나. 승하차 정문 담당은 무엇을 보느냐? 통행인 순간 통제 방법. 이 통행이라고 해서 출입문을 통행한다, 이런 느낌인데,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이 출입 통제 담당보다 더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인과 출입자의 차이가 있죠. 통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출입자는 이제 어떤 거겠어요? 내가 신분증을 가져가서 행사 참석하려고 비표를 바꾸려는 사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인이 뭐 안전한 지역으로 갈라 한다, 그러면은 걸러야겠죠.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긴 한데, 마땅한 단어는 안 떠오르는데, 이 통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 가시라, 절로 가시라, 막 가령 우리 뭐 정장을 입고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뭐 일반 사복, 뭐 운동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출입 통제 담당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니까,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운동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승하차 정문 담당이 통행인 순간 통제 방법을
담당하는구나. 왜? 출입 통제 담당은 지금 검색기 돌리면서 비표 확인해야 되니까, 출입증 바꿔줘야 하니까. 나머지 뭐 차량 관련된 거 있고요. 안전구역 접근자 차단 및 위해 요소 제거. 이건 안전대책 담당 느낌이 일 수 있는데, 안전구역 접근자, 이거 안비계라 했을 때 1선이죠. 1선. 1선에 운동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통행인을 순간적으로 통제한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우리 아래별, 분야별 수행 업무 분리하는 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A형, B형 두 개 있지만 제가 A형만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행사 참석 대상 및 성격 분석. 이거는 작전 담당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누가 한다 그랬죠? 출입 통제 담당이 한다 그랬습니다. 예. 상황별 비상 대피로 구상. 이건 안전이 좀 해야 될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안전대책 담당이 한다고 쓰시면 되겠고요. 상주자 및 민원인 대책. 이것도 출입 통제에서 하는구나. 배치 결정된 보도 요원 확인. 이거는 보도 담당이 하겠네요. 예, 보도 관련된 거니까. 자, 구역별 비표 구분. 비표는 어디서 해라? 출입 통제 때 해라.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작전 구역별 인원 운용 계획. 작전 구역별 인원 운용 계획이니까 작전 담당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차량 검색 및 주차 지역 안내 후 근무자 배치. 출입 통제 아니면 승하차인데 차량 관련은 누가 한다? 이 승하차 정문에서 한다. 금속 탐지기 운용 계획. 금속 탐지기는 이제 출입 통제할 때 필요하겠죠? MD 때 필요하니까 8은 출입 통제 담당으로 넣으시고요. 안전구역 접근자 차단 및 위해 요소 제거. 이건 안전대책 담당 아니면은 승하차 정문인데 우리 통행인 누가 한다 그랬어요? 승하차 정문에서 한다 그랬죠? 안전구역으로 들어올라온 사람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9번. 10번 안전구역 확보 계획 검토.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계획이니까 안전히 하겠죠. 11번 출장 여비 신청 및 수령. 이거는 뭐 군수나 행정에서 좀 해야겠네요. 11번 주차장 운영 계획. 이것도 승하차 정문에서 해라. 차량 관련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출입 통제 담당이 하도록 하겠네요. 나머지는 시간이랑 관련돼 있기도 하고 승하차 정문에서는 주차장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최기병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하겠죠. 제일 가까운 병원을 최기병원이라고 합니다. 중간 집결지 운영도 출입 통제 담당에서 해요. 하는 게 좀 많죠. 출입 통제 담당이. 건물의 안전성 여부 확인하는 거는 이제 안전 담당이 해라. 이동 수단별 인원 및 코스 휴게실 계획까지 나왔네요. 이런 거는 행정 담당이 하여야겠죠. 잠시만요. 예. 코스 휴게실 계획 등. 아, 이거는 차량 담당이 하겠네요. 차량 담당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보다 보면은 답을 넣으면은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시차별 입장 계획. 이거는 출입 통제 담당에서 하도록 하겠죠. 당연한 거. 그리고 비상대책 체제 구축 및 시간 사용 계획.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작전 담당이 하도록 하겠네요. 시간 사용이라는 말이 가니까 쭉 가니까. 보도요원으로 위장한 침투 차단. 보도 담당이 하겠죠. 이것도. 그리고 관계간 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 예상 문제점 등 통합 세부 계획서. 이것은 작전 담당이 합니다. 작전 담당. 직시 건물 공중 감시 대책. 이건 안전 대책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팀 숙소 및 식사 장소. 이거는 행정이겠고요. 또 행사장 취약 건물 파악. 이건 안전 담당이 해야겠네요. 비상 연락망 구성 같은 경우도 행정이 미리 짜놔야겠죠. 연락망 같은 경우도. 또 비상 및 일반 예비대 운용 방법 확인. 이게 분대 개념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작전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니다. 이게 안전에서 하더라. 통행인 순간 통제 방법. 이거는 승하차 정문에서 하고요. 출동 인원에 근거한 선발대 및 차량 배정. 이동 관련된 거니까 차량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계획 수립 및 전파. 보도 담당이 하겠죠. 그리고 또 승하차 정문 담당 진입로 취향 요소 파악 및 확보 계획 수립. 이거 같은 경우는 승하차 정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헷갈리는 게 두세 개 있는데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별표 치셔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B형까지도 있으니까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A형, B형 번갈아 가시면서 격주로 아니면 뭐 3, 4일에 한 번씩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발 경우의 파트는 넘어갔고요. 조금 지나서 근접 경우 수행 방법을 약간 같이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접 경우 수행 방법. 근접 경우는 행사 시에 경호 대상자의 신변, 경호원의 신변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보 이동, 차량, 선박, 기동 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접에서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방어하고 대피, 경호 위해자를 해치는 게 아니라 우발 상황 발생한다면은 경방대, 경고 방호 대피, SCE 원칙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를 바로 대피시키는 거. 다만 우발 상황이라도 촉수거리 원칙에 따라서 위해 기도자에 가까이 있으면은 위해 기도자를 덮쳐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겠다. 근접 경호원은 단정한 외모와 자신 있는 모습을 가지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외국어를 한다, 아니면 또 경호 대상자와 취미를 같이 하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두방은 삼중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뇌 경우, 방어 경우, 은밀 경우, 삼중 경우의 원칙. 근접 경우의 근무 요령. 그래서 위치를 고정하면 안 되겠고요. 군중이나 경호 대상자, 위해자의 위치를 고려해서 수시로 바꾸도록 해라. 신분하기는 모든 사람 다 점검해라. 가족 동반 시에는 가족이 위험하면은 경호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경호 대상자 가족도 좀 도와줘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경호에 관련 없는 언론 및 대중들과 가능한 한 접촉 및 대화를 삼가해라. 근접 경호 요원의 준수사항, 명령 복종 체제를 유지해라. 또 무선망 운용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볼게요. 복장은 보호색의 원리에 의해 비노출적 근무를 해야 한다. 보호색이 무엇이냐? 해당 행사장에 어울리는 색깔. 무조건 검정색이 아니라 어울리는 색깔.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여러분들 경호는 노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검정색의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경호 대상자가 일단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한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근접 경호원들이 붙으니까 노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접 경호원은 그러한 와중에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비노출적인 복장을 착용해라. 과감한 육탄 방어 정신에 의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잠시만요. 전기통협보, 보안성. 여러분들 전기통협보 해가지고 경호의 특성, 전기통협보, 보안성, 경호 조직의 원칙이죠. 보안성. 이 보안성과 조금 관련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근접 경호 자체는 뭐다? 노출성을 띈다. 왜냐하면은 이 노출성을 이용해서 기만 경호라는 것도 하거든요. 가령 경호 대상자랑 똑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고용해서 뭐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뒤이어서 뭐 좀 얼굴을 가린다든지 뒷차량에 실제 VIP를 태워서 가는 방법, 그런 것도 노출성을 이용한 경우겠죠. 과감한 육탄 방어 정신, 또 외부 사람들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의와 친절을 몸에 배라. 우발 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로 임무를 수행해라. 근접 경호의 특성은 노방기, 기방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노방기, 기방대. 노출성, 경호 대상자가 노출됨으로 함께 노출된다. 방벽을 만들어라. 기동성, 유동성, 근접 경호는 이동 간에 발생한다. 기만성, 위의 경호 대상자가 행사사항을 오판하도록이 아니라 위의 기도자가 행사사항을 오판하도록 속이는 경우, 기만성. 방호 및 대피성, 범인을 대적하여 제압하는 것보다는 반사적이고 신속한 과감한 행동으로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해라. 누가? 근접 경호원이. 단 사전 경호원이나 선발 경호에서 너 여기 지켜, 차량 공호에서 너 여기 지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의 기도자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온다. 그럼 근접 경호원들이 대피를 시키면 되니까 미리 배치된 경호원들은 촉수거리 원칙에 따라서 위의 기도자를 제압해라. 경호원의 활동 수칙, 권위주의적 자세를 배제해라.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해라. 국민과의 접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뭐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호 대상자와 국민과의 접촉을 보장해라. 위의 기도자와 타협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쭉 보시고요. 당연한 말들이라서, 여성이면 경호 대상자가 여성이면은 여성 경호원이 탈의실 화장실을 따라가고, 남성이면 남자 경호원이 따라간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경계. 이거 한번 보도록. 이것도 문제시험에 나온 적이 많아서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위의 기도자는 심리적으로 대중들 속에 둘째열, 철제열도 아니고 둘째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복도의 좌우측 문, 모퉁이, 창문 주위 등에 관심을 갖고 경계해라. 아까 우리 복도 통로보다는 양쪽 벽면을 살펴보아라. 검측할 때도 그런 거 봤었죠. 검측도 좌우를 양쪽 벽을 살펴보더라. 근접 경고도 마찬가지로 주의 경계할 때는 좌우측 문을 먼저 살펴봐라.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더운 날씨에 긴 코트를 착용하거나 복장, 주변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경계해라. 손과 눈을 잘 살펴보아라. 시각의 한계를 염두에서 사주 경계를 심시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대상은 360도 전 방향 보도록 하고요. 인적 경계 대상에는 신분이 확실한 자도 경계의 대상이다. 신분이 확실한 자도, 또 물적, 지리적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접 경호원의 임무.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책임져야겠죠.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경호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호원 자신의 목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해 징후가 있거나 예상시에는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가 없다는 명백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 누구도 경호 대상자 주위에 접근시켜서는 아니 된다. 경호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최근접원에 경호원이 위치한다.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이동 속도. 직선거리 최소한의 이동로를 통해서 제일 빠르게, 가능한 빠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도보로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차량 경호일 때도 직선거리 최단 통로,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는 경호원이 먼저 통과해서 문 뒤에 있는 위해를 확인하는 게 낫고요. 곡각지도 마찬가지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가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보다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는 다르다. 안내원이 없을 경우에는 경호원이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경호 대상자가 뒤따라 들어오고, 경호 대상자는 이제 안쪽으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또 문이 열리잖아요. 또 문이 열렸는데 위에 기도자가 칼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위치를 바꿔서 경호원들이 입구에 있어야 한다. 나갈 방향에 있어야 한다. 그 나중에 의전 파트로 가면 더 상세히 나오니까 미리 좀 익히고 가시고요. 경호 대상자가 이동 시에는 좌측 전방 경호원이 경호원의 뒤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나중에 대응을 보면 알겠는데 잠시만요. 이 통상 3인 경호를 할 경우에 경호 대상자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요. 경호원은 어디에 있냐? 경호원은 통상 이렇게 해서 3인 경호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호 대상자 입장에서는 좌측 선방에 있는 이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이 사람 통제에 따라서 해서 보시면은 좌측 전방 경호원의 뒤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대중의 가운데, 군중 속 통과할 때, 건물로 들어갈 때, 공공행사에 참석할 때 승하차 시에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위의 요인과 경호 대상자 사이로 움직여서 차단해라. 위의 상황 발생 시에는 총구 방향이 경호 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총구를 제압할 때는 이제 아래로 편향을 시키는 게, 위에서 아래로 편향을 시키는 게 더 안전하겠죠. 내가 경호원이고 위에 기도자가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내 머리 위로 올려버리면은 이게 뭐 팔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로 탕 쏴버리면은 머리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래로 편향시키는 것이 좋겠다. 다만 총기 손질할 때에는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라. 근접 경호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단거리 직선 통로를 이용해라. 수시로 변경해라. 자주 이용했던 통로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이런 거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바꿔줍니다.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산해라. 지그재그 형식으로. 도보 이동 시에는 외부적인 노출도가 큽니다. 차량 경호보다 더 위험하겠죠. 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당연한 말입니다. 자, 사주 경계와 신변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라. 근접 경호관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차량 접근시켜서 움직여라 하고요. 이 도보 이동 간의 대응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보 이동 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형, 쐐기형, 삼각형, 역쐐기형, 역삼각형, 밀착형, 사다리형, 함몰 대형, 원형 대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경우 대응을 보기 전에 제가 따로 만든 자료거든요. 추가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이거를 한번 그림만 보고 내용을 같이 설명해 보고 시험 문제 출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그림이 안 나와요. 무조건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문 설명을 듣고 잘못된 그림을 연상해 버리면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같이 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분량인데 그림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1인 경우, 2인 경우. 자, 1인 경우의 때는 VIP의 우측 후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2인 경우가 되면은 이제 좌전방이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면 사람이 많아지면은 마름모 대형과 사각 대형이 있어요. 삼각 대형. 마름모 대형과 다이아도 마름모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마름모가 가장 기본적인 배형으로 전후 좌우를 보호하는 대형이고요. 다이아는 이것보다 더 촘촘해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가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더 촘촘해진다. 좌우가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름모가 또 변형을 해서 사각형 대형으로 또 바뀝니다. 4명이서.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면은 사각 대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빽빽하니까 이동할 때도 뭉쳐서 이동하니까 좀 좋지는 않겠죠. 이미지가 큰 사람 큰 덩치가 움직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사다리 대형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 대형이 좀 얇아지는 얍사해지는 느낌인데 이동하기 위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삼각형 아까 봤었죠. 삼각 대형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으면은 이 대형이 쐐기 대형이라고 해서 이런 쐐기의 측면과 유사한 모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쐐기란 게 나무에 꽂고 뒤에를 치면은 나무가 갈라지는 그런 걸 쐐기라고 하는데 쐐기의 측면과 유사하게 각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넓다라고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이 좀 유동적으로 무게중심 이쪽에 좀 쏠려 있죠. 적 공격 방향에 대비해서 안전지대가 보장된 경우에는 쐐기 대형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겠다. 삼각형의 변형이라고 해서 역삼각 대형 또는 뭐 후방 강화 삼각 대형이라고 해서 역삼각 대형 이렇게 앞에 위험을 마주쳤을 때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앞에 2명을 배치하는 것과 또 후방이 위험할 때는 또 후방에 더 거리를 둬서 배치하는 거 있겠구나. 원형 대형으로 해서 방어적 원형 대형과 원형 대형, 이건 함몰형 대형과 헷갈리는데 함몰형 대형은 우리 옛날에 햄버거라고 하나요? 경호 대상자를 막 덮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쭉 내려가면 나올 텐데 이 함몰 대형을 가시면은 VIP 위로 이렇게 덮쳐서 경호원들이 폭발물이 폭발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걸 함몰 대형이라 하고요. 원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각 대형, 삼각 대형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원을 만드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폭발이랑 관계없이 이제 안전성은 사각 대형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다. 덩어리 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적 원형 대형으로 하면은 더 촘촘히 짜야 하니까 경호원들끼리 손으로 허리 벨트를 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대형을 말합니다. V자 대형은 조금 삼각 대형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V라는 말 자체가 역삼각이 아닌가 이 생각하겠지만 역쐐기 대형이라고도 하고요. V자 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역쐐기냐? 쐐기는 위의 요소가 있는 곳에 경호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안전지역으로 뺀다면은 이쪽 V자 대형 같은 경우에는 위의 요소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예인을 가리면 못 보잖아요. 경호원들이 연예인을 가리면. 그래서 대외 이미지를 중시할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보도록 전방에 노출하는 거. 이게 V자 대형, 역쐐기 대형 이렇게 계열하시고 이중 대형은 경호원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 응용 대형은 뭐 접견 대형 해서 악수 대형이 있고요.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호 대형으로 해서 뭐 좁힌 대형, 벌린 대형, 방어적 원형 대형, 대피 대형 이렇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짬비 카페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길 바라고 필요한 것만 해보고 알려드리고 조금 시험에 나왔던 것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마름모 대형 이거는 전후 좌우를 보호하는 기본 대형이구나. 또 삼각 대형은 전방, 후방, 좌우측을 보호하는구나. 마름모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되면 더 좁아지잖아요. 그죠? 뾰족하니까 이동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밀집 지역과 혼잡 복도로 이동할 때 편하구나. 사각 대형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덩어리 졌다. 대형 마름모 대형으로 불가능시 좁은 통로나 계단 등에서 마름모로 불가능시 할 때 쓴다. 사각 대형은. 근데 이 사각 대형은 사다리 대형으로 가면은 더 좁아져서 이동할 때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 대형으로 이동을 한다. 삼각형 변형, 쐐기형은 얘기를 했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도와 좁은 통로 이동 시에 유용하다. 삼각 대형보다는. 자, 역삼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V자랑 헷갈리지 말자. V자는 위에 요소가 있지만 스포트라이트,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거. 역삼각은 오솔길, 곡각직 통로 등 위쪽에 전방에 뭐가 있을 때 위에서 먼저 받쳐라.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은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로 또 지문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보이동간 대형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다이아몬드형은 복잡한 복도, 군주기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쓰고요. 이동하기 편하고 360도 전후 좌우에 배치가 된다.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무장한 위에자와 직면했을 때 또는 한쪽 벽에 적이 있고 한쪽 벽에는 방벽이 있을 때 쓴다. 또 좁은 통로 이동할 때도 유용하다. 3명이서 하니까 4명이서 하는 다이아몬드보다는 좀 약하겠죠. 삼각형, 3명이서 한다. 역쇠기형, V자형 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드렸고요. 역삼각형과 헷갈리지 마라. 문제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밀착형, 저격이 위험 있을 때 달라붙어서 우리가 경호 대상자를 경호원이 보호하는 거. 경호 대상자를 경호원이 보호하는 거. 우발사항 발생 시에는 개방 대형에서 밀착 대형으로 바꿔서 방어를 하면서 도망가라. 사다리형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군집이 운집해 있을 때 도로의 중앙을 이동할 때 적합한 거. 함몰 대형은 폭발물에 위협이 있을 때 겹겹이 포개는 거. 원형 대형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아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동간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